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는 또 한 주간에 있었던 이슈들 정리해보면서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입니다. 네, 오늘 내용들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오늘 또 역시나 한 주간을 마감하는 날이 또 왔습니다. 이번 주 이슈나 아니면 종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S&P 500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미국의 3대 지수가 또 역시나 역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0.3% 빠진 2500.60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이슈가 하나 있었죠. FOMC 회의였습니다. 회의는 예상했었던 대로 그대로 흘러갔고요. 또 이변은 없었습니다. 발표 이후에 S&P 500은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역시나 12월에 금리 인상 우려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 나스닥 보시겠습니다. 나스닥은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전일 대비 0.52% 빠진 6422.69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기술주가 집약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여기 애플이 들어있죠. 아이폰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할 거라는 전망으로 지금 애플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애플 관련주 역시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약간 좀 하방으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월요일에 최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인 미국 장에서 지금 12월 금리 인상에 약간 부담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상해 종합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혼조세를 보였죠. 네, 전일 대비 0.24% 빠진 3457.81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중국 증시도 FOMC 회의 발표를 기다리던 한 주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는 꽤나 무난하고 또 순탄한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경제지표가 약간 꺾이는 모습 보여줬지만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중국 기업들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갈주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주페는 최근에 박스권을 탈출하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은 살짝 조정받고 있는 10.78 위안의 가격입니다. 지금 8월부터 한 달 넘게 10에서 10.5위안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상승하면서 121선 위까지 올라왔지만 다시 소폭 밀려서 현재는 61선 부근에 걸쳐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보다 거래량이 많이 증가한 15일과 16일, 이틀 연속 4% 넘는 상승분을 보여줬고요.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해서 121선 위로 올라선다면 주가는 과거 하락분을 충분히 회복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갈주페가 지금 나이지리아 만빌라 수력발전소 프로젝트를 낙찰받았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런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지금 나이지리아 전력, 그리고 공정 및 주건부와 컨소시엄이 나이지리아 만빌라 수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계약 금액 보시면은 약 57.93억 달러로 위안화로는 약 383억, 그리고 원화로는 6조 6천억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죠. 이 계약금만 해도 이 정도 규모인데 갈주페의 실적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주가 상승을 좀 이끌어낼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수주 이후에 갈주페의 주가 움직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레사 혈액제제인데요.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계속 거래 정지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어제 거래가 재개됐죠. 거래 재개되자마자 1.56% 상승한 좀 좋은 모습으로 현재 20.56위안의 가격인데요. 지금 중국에서 꽤나 흥미있었던 조사를 했는데 이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 국가위생계획 생육위원회에서 4차 국민 구강 검진을 했는데요. 지금 아동의 구강 건강 상태가 좀 비교적 안 좋다라는 발표가 나왔고요. 이거는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충치를 앓고 있는 아동의 증가가 이런 부분에 결과 발표를 나왔습니다. 12세 아동 인구가 34.5%가 현재 충치를 앓고 있다라고 말했고, 지금 반면에 노인 같은 경우에는 구강 상태가 굉장히 양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65세에서 74세 노인을 기준으로 해서 보유한 치아 개수는 평균 22.5개로 비교적 건강한 상태고요. 중장년층의 구강 건강 상태도 역시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동이 조금 안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중국은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금 치과와 치약 구강 건강 제품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레사 혈액 제제는 이런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거래 재개 이후에 주가 흐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화동제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동제약은 현재 46.57위안으로 저희가 추천드린 이후에 많은 상승을 했죠. 지금 5일선과 21선이 조금 내려앉은 상황인데 약간 역배열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면은 역시나 정고점인 50위안을 다시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락한다고 하면은 단기간에 좀 큰 하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깊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런 화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 의료제약 사업에서 또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력 제품인 백년 캡슐 그리고 아카보스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각각 15% 그리고 30%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이런 백년 캡슐이 의료보험 공제 리스트에 오르면서 금년 한 해 동안 매출액이 20% 증가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장기 이식 수술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장기 이식 약물인 타크로무리스 등 비주력 제품들 역시 의료보험 공제 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화동제약의 실적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여러 약들이 안정적으로 GMP 인증을 거치고 있고 새로운 소화제 제품이 미국 신약 신청을 한 FDA의 현장 조사를 이미 통과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 만큼 화동제약의 주가 흐름 역시 상승 쪽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청신환경기술입니다. 올해 중반에 주가가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7월 후반부부터 약간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7월에 17위안을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무려 25%나 증가한 21.48위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배열의 이동평균선 모습이고 저조한 거래량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없었던 상황에서 주가 반등하고 있고 이제는 거래량도 과거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평선 역시나 정배열로 모습으로 돌아서면서 아주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청신환경기술은 중국 발전소 배출가스 처리 사업 및 지금 대기오염 해소 업계 주도주로 지금 중국 정부에서 강력한 환경보호 규제 속에서 큰 수혜를 얻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내년부터는 환경보호세, 그리고 배출가스권 등 더 엄격해질 규제는 동사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인수한 박해통을 통해서 중염길란테 그룹의 프로젝트를 낙찰을 받았는데 운영기간이 10년으로 0.72억 위안의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향후에 중국 배출가스 시장은 565억에서 지금 678억 위안을 규모로 보여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시장 흐름이 업계 주도주를 독점 방향으로 흐르는 모습이라 청신환경기술의 실적에 큰 성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만큼 이 청신환경 역시 전망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중국건축인데요. 중국건축 최근에 신규 착공 면적이 증강세에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신규 계약 금액이 전년 대비 26% 증가한 1.42조 위안을 기록했는데요. 8월 한 달간의 신규 계약이 전년 대비 20% 증가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부동산 사업 계약 판매 역시 올해 전년 대비 36% 증가했고요. 면적도 24%나 증가했다는 점 꼭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중국 건축의 누적 PPP 프로젝트는 200여 건으로 계약 금액이 3,170억 위안에 달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PPP 사업에서 약간 수혜를 받고 있고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상승하면서 수익성도 아주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중국의 증권사인 중태증권 역시 목표가를 15.82위안으로 제시를 하면서 중국 건축이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중국 건축의 주가는 저평가 구간에 있는 만큼 약간 느긋한 마음으로 좀 기다려주시면 되겠고요. 한 주간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주간에 있었던 이슈 정리해봤고요. 포트폴리오도 다시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고요. 한민재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